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PTR 자료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AME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AME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토메이션의 이제 약자인데 사전에 우리가 메소드를 설정을 해 놓고 PTR의 SRI 옵션을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우리 그 PTR과 관련된 그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 PTR 토프의 주요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PTR 토프는 아시겠지만 그 이오나 원이 중공 음극 그 방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 그 수분을 또는 질소 그리고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온화 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분을 이제 이용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증기 상태로 이제 도입이 이제 돼서 이 이온화 원에서 주로 이제 H3O 플러스 이온의 그 형태로 우리가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검출기에서 이 H3O 플러스 이온이 이제 19번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아이온의 어떤 형태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분자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즉 포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디텍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측정된 자료의 값이 매우 부정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위 원소, 즉 산소 동위 원소 이제 18번. 그래서 우리 그 질량 스펙트럼에서는 21번, 21.0221에서 나오는 피크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라이머리 아이온의 인텐시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온화 원 다음에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는 그 시료가 유입이 되고요. 이 시료가 주로 이제 공기 중의 시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공기 중의 그 시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그 시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온 이동도관을 이제 그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이온 이동도관에는 최초 맨 앞단에 이제 그 600볼트가 이제 걸리게 되고요. 저항이 약 1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프트 관에는 이 테프론 링으로 절연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금속 그 링이 대략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을 거치면서 균일하게 전압이 강화가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에 따라서 균일한 전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그 힘이 필드 아이온 그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 이온들이 균일하게 잘 흘러가고 반응이 될 수 있게끔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이온 이동도 관에서는 그 결국에는 이제 양자 전이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분에 있는 H 플러스 이온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VOC와 반응을 해서 VOC H 플러스의 형태로 이제 그 변화가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료가 그 다음으로 이제는 이제 그 타임 오브 플라이 챔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압력이 매우 급격하게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진공 챔버는 불순물이 없이 되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아주 낮은 그 상태로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이 에퍼처, 우리가 렌즈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 렌즈를 통해서 이 렌즈 전과 후에 어떤 그 압력을 급 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토프 매스 아날리저, 즉 질량 분석기가 이제 셋업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질량 분석기에서는 우리가 매우 빠른 분해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온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온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이 익스트랙션에 대한 어떤 값을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트랙션 값을 짧게 가져간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매스의 레인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익스트랙션 이제 펄스를 아주 이제 길게 가져간다면은 우리가 그 레인지를 매스 레인지를 넓은 범위에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랙션은 우리가 킬로헤르츠 단위이기 때문에 역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수의 컨셉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 질량 분석기 끝단에는 이제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기 방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PTR에서는 SEM 방식 또는 뭐 MCP 방식이 적용이 돼서 이온을 이제 증폭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자료 수집을 위한 PC가 있고요. 이 PC에 대한 이를테면 주로 ADC 방식이나 이제 TDC 방식의 이제 타이밍 그 카드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PTR에서는 주로 이제 그 타임 투 디지털 그 컨버터 방식을 이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DC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우 미소 시간 단위로 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프에서 측정이 되는 어떤 그 시간, 우리는 이제 처음엔 다 시간으로만 측정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란 어떤 컨셉이 질량에 대한 그 내용과 이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물질의 정성과도 바로 직결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압력이 이 이온 그 드리프트 튜브에서는 약 2.2mbar, 그리고 자, 질량 분석 챔버와 검출기 쪽에서는 2의-7승 미리바를 유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진공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진공 시스템을 그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터보 분자 펌프가 2개에서 3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터보 펌프는 다 파이퍼사 제품을 이제 채용을 이제 하였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그 다이아프램 그 펌프는 바쿠 브랜드사의 MD 시리즈 펌프가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PTR 1000을 사용하신다 하면 보통 MD4 그 시리즈가 이제 하나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TR QI나 아니면은 올드 모델인 PTR 토프 8000 같은 경우에는 MD4 시리즈하고 MD1 시리즈가 별도로 뭐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백업 펌프, 4라인 펌프의 역할은 이 진공 펌프를 보조해주는 어떤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 이 4라인 펌프가 보통 5mbar 이하를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 4라인 펌프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PTR 토프 베스에 대한 어떤 일렉트로닉 구성은 PLC 컨트롤 방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 PTR 토프 MS에는 자체적으로 내부 그 PC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PC와 이 그 외부 PC 간의 이 이더넷 방식으로 통신을 통해서 자료의 어떤 저장, 뭐 타이밍, 동기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자료 분석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 자료 분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PTR 자료 분석 차트. 먼저 PTR 부여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 분석 파일을 불러오죠. 그래서 처리하고자 할 그 질량 스펙트럼 로우 자료를 이제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해줘야 될 사항이 바로 질량 교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에디트 피크 데이터, 피크에 대한 어떤 정성과 관련된 사항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량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일을 이제 익스포트를 이제 해서 분석을 이제 종료하는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PTR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PTR, 토프 매스, 이제 특히 AME로 이제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 보통 그 로우 스펙트럼들이 이제 계속 저장이 되는데 이 AME는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농도를 바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떠한 그 하한 값이나 뭐 상한 값, 특히 이제 상한 값이 맞겠죠. 어떠한 특정한 환경에서 우리가 임계 농도 이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AME 자료는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즉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종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에 시간적으로 저장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한 파일에 계속 저장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절차에다가 덧붙여서 더 어드밴스한 그런 어떤 어드밴스한 데이터 처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보신 그 PPT 그 파일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질량 교정을 하고 그리고 피크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료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ME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2차로 자료를 정리를 다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스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리를 하는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AM으로 이제 가동을 했었을 때 어떠한 분석 조건에서 가동을 했는지 먼저 사전에 정리를 우선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조건을 확인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지막 PTR 뷰어 버전에는 create 기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eate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먼저 H3O 플러스 분석 방법을 통한 그 스펙트럼을 분리를 해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NO를 이제 같이 NO 모드에서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 NO 모드를 또 분리를 이제 해냅니다. 자, 그리고 O2 모드에서도 했다. 그러면은 O2 모드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절차로 해서 스펙트럼을 분리를 해서 다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작업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 create 기능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if 함수로 이를테면은 조건문의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매스 스펙트라를 소팅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쉬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데이터를 같이 프로세싱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3차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스펙트럼을 이제 분리를 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성을 좀 한번 더 해볼까 좀 모르는 물질도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 3차 자료 분석을 이제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먼저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모두별, 각 측정 분석 방법별로 해당 블랭크 스펙트럼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스펙트럼의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이스라인 그 스펙트럼, 이 블랭크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각각의 어떤 측정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임퓨리티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임퓨리티는 특정한 이온화 원을 이용함에 따라서 나오는 기본적인 바탕값 피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크들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 이 블랭크와 함께 H3O
모드에서 이제 측정된 스펙트라 물질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즉 블랭크 스펙트럼하고 H3O로 측정을 한 블랭크 스펙트럼하고 H3O 모드로 실제 샘플을 분석을 한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NO 플러스 모드에 대한 사항도 NO 플러스 모드로 측정한 블랭크하고 NO 플러스로 측정한 샘플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O2 물질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O2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의 블랭크, 그리고 O2로 이제 모드로 이제 측정을 한 샘플, 그 질량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순수한 그 각 그 이온화 원을 이용을 했을 때 분석한 이제 물질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각각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물질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사전에 다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 미지 성분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은 주로 이 피텔 뷰어 옵션에서 우리가 아날리저 그 모드에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리저 이제 옵션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영역을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에 만약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그 확인을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화학적인 어떤 정보, 어피니티, 프로톤 어피니티 정보들과 비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 물질이다 라고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해 주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기준 블랭크, 각 모드별 블랭크 스펙트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확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항, 그 화학적 정보, 그리고 프로톤 어피니티 정보, 그런 것들을 테이블에 리스트업을 이제 해서 이제 AME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측정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자료를 처리하기 전에 그 프로세싱에 대한 그 사항을 얘기를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실제 우리가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넘어와서 여러분들 이제 PTR 뷰어를 그 실행을 이제 하시면은 자, 최근 이제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래서 뷰어 3.3.8이고요. 저는 현재 이거를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을 해서 이오니콘으로부터 이제 그 패스워드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사용하시던 그런 어떤 버전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이전에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여기서 보시는 이런 어떤 크리에이트 기능이 이제 없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AME 그 파일에 대해서 아까 했던 그 방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그 기본적으로 그 해주셔야 될 사항이 이 왼쪽 상단에 있는 New를 이제 누르셔서 Create를 이제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시고요. 네. 저는 그 뉴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일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여기서 이제 add 파일을 이제 누르셔서 그 네. 그래서 샘플 파일, 그 AME로 그 측정을 한 샘플 파일을 하나를 제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네.
XY를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일십, 백, 천만, 만 사이클이 지금 이제 측정이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단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나타내고요. 상단에는 매스 스펙트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맨 처음 이제 해줘야 될 사항, 먼저 질량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넘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교정을 이제 누르면은 이와 같은 창이 이제 팝업이 되고요. 지금 기본적인 어떤 조건에서 지금 4포인트 칼리브레이션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질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지금 있는 4포인트 칼을 우선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4포인트 칼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치 레인지가 0.4, 그리고 에버리징이 지금 360. 이게 6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약 360개, 1초에 지금 하나씩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 360개에 대한 것을 에버리징을 이제 해서 질량 교정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21번이죠. 자, 21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이게 원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에 대한 정보고요. 빨간색이 여기 360개.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까만색이 전체, 이 만개에 대한 어떤 측정 자료의 평균,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203, 그리고 여기 뭐죠? 330. 지금 이 PTR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표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과 300의 요오드가 두 개 붙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표준 물질, 약간 디퓨전 방식의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미량으로 확산이 이제 되는, 그렇지만 이 물질이 다른 어떤 분석 물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에 대한 핏 프리뷰를 이제 살펴보면은, 자, 매스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피팅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토프 챔버에서 측정이 이제 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어떠한 인텐시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텐시티들은 결국에는 질량에 대한 어떤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좌측에는 Y축에는 타임빈, 즉 시간의 어떤 개념이고요. 이 X축에는 매스, M of G 이겠죠. 그래서 이 매스와 시간을 맞춰준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측에 있는 타임빈, 그러니까 매스와 타임빈 릴레이션에 대한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교정, 피팅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단에는 에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에러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물질은 정확한 자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량에서 과연 이렇게 피팅을 했었을 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즉 여기에서 이 친구 약 21번이겠죠. 21번에 있는 친구는 약 0.001 정도 플러스 쪽으로 살짝 이제 이동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200에 이제 측정이 된 이 물질은 마이너스 쪽,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0.001 정도 쫙 이렇게 드리프트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에러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에 대한 것이고요. 스타트 칼리브레이션을 이제 누르시면은 질량 교정이 실행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질량 교정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화면을 이제 듀얼 화면을 이제 확장형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화면에 지금 데이터 프로세싱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초 정도가 남았고요. 자, 2초, 1초. 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은 이런 어떤 루트 민 스퀘어 매스 에러가 이제 창이 이제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드리프트 됐냐, 얼마나 에러가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주는 화면이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전체 이 매스 스펙트럼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각각의 우리 그 질량, 그 매스들이 어느 정도 지금 드리프트 돼 있느냐, 즉 약 평균적으로 0.0012에서 14 또는 16 이 정도의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가 있다. 우측이 아니라 약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 질량 교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그 피크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칼 옆에 있는 이 탭, 에디트 피크 테이블을 이제 누르시면은요, 이와 같은 그 에디트 피크 테이블이 팝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양한 이전의 어떤 그 테이블보다 좀 더 다양한 어떤 옵션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우선 매우 이제 심플하게 우선은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서 우선은 에버리지의 어떤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축소를 이제 하고 살펴보면은, 자,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측정된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측정 중에 이용을 한 그 매스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스 테이블이 그대로 이쪽으로 와 있고요. 이 왼쪽 하단에는 피크 트랜스미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PPV 이제 그 칼큘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농도로 변환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 테이블, 그리고 뭐 기타 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전보다 좀 더 많은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트랜스하고 이 PPV, 이 칼리브레이션 이 두 가지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기능이 이제 더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트랜스미션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자, 트랜스미션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PPV 칼리브레이션은 우리가 그 이 트랜스미션 데이터와 여기에 그 장비의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드리프트 관에. 특히 이제 드리프트 관에 뭐 2점 이쪽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볼테이지, 전장 에너지가 어느 정도 걸려 있느냐,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이오는 뭐냐.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트랜스미션 값하고 같이 농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정보는 꼭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 데이터는 AME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계속 메소드가 변환되면서 이제 측정을 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멀티 PI 섹션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이 지금 이 파일에는 없기 때문에, 자, 우선 싱글로 우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선은 확인을 해 놓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피크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이 매스 스펙트럼이 해당 범위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시고 여기에서 이 그 매스 스펙트럼에서 이 부분을 뭐 정성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더블 피크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숄더 되어 있는 것들을 뭐 나눠줄 것인가 나눠주지 말 것인가, 물질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테이블하고 이 그립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분석을 하시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선 하나만 딱 여기에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이죠. 자, 프라이머리 아이온입니다. 자, 이 21번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와 있죠. 자, 21번과 그리고 NO 플러스. 자, NO 플러스는 살짝 뭔가 피크의 어떤 형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이유는 여기에서 뭐 설명을 할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AME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H3O 모드의 측정 자료하고 NO 모드의 측정 자료, 그리고 또한 O2 플러스에 대한 측정 자료들이 모두가 에버리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피크가 가우시안 쉐이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테일링 있는 어떤 형태죠. 이건 에버리징 데이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그 확인을 해줘야 될 게 우리가 O2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O2에 대한 사항을
보게 되면 O2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더블 피크가 있는데 분석 모드가 달라서 에버리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신 이 매스 테이블을 그대로 그냥 우선은 이용을 해서 한번 빠르게 우선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보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서 다시 재처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해 놓으셨으면은 보통 이런 어떤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에 대한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 세이브, 네, 트랜스미션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그 PI, 프라이머리 아이온에 대한 정보도 저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 그 매스 테이블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작업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처리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전 거를 다시 불러드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전에 저장이 되어 있는 피크 테이블이 있으면은 보다 빠르게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모든 것을 다 해놓습니다. 피크 테이블도 저장을 해 놓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는 바로 여기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료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처리하는 기본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오른편에서 프라이머리 아이온 21.0210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NO 모드에서 측정을 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NO죠. 그리고 이 NO에 대한 사항이 아이소토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그리고 O2에 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O2. 네. 아이소토프 O2. 어이구. 상당히 이제 O2. 이게 로우 인텐시티로 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로우 데이터잖아요. 이 로우 데이터를 자, 코렉트, 즉 보정된 것으로 살펴보면은 이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보정된 걸로 살펴보시면은 실제로 자, 이렇게 Y축에는 이제 그 보정이 된 인텐시티고요. 쭉 이제 X축에는 사이클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이제 그 자료 처리 이제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조건을 반드시 이제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를 통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색깔이 비슷해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 네. 자, 이 빨간 게 이제 그 O2, 그리고 이 보라색이 이제 H3O 플러스, 그리고 여기 그 주색 회색이죠. 회색이 NO 플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인텐시티가 이렇게 다르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디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 우측 하단에 이제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우리 분석 조건을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드리프트 셋 볼까요? 네, 드리프트 셋은 뭐 거의 변화가 없고요. 보이는 게 이제 그 플로우 레이트이 좋습니다. 여기서 H3O, 네, H2O, 네, 이게 그 수분이죠. 실제 수분 주입량. 자, 이오나 소스를 우리가 여러 개를 이제 그 이오나 소스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오나 원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H2O고요. 그리고 여기에 O2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N2가 있을 겁니다. N2.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장비 인스트루먼트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만 각각 분리를 해내면은 우리가 그 스펙트럼을 따로 분리를 해서 에버리징을 이제 하면은 우리가 각각 원하는 그 모드에서의 그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블랭크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 파일을 분리를 하는 그 방법은 여기 있는 그 create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create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그 사이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퀵 셀렉트 옵션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빠른 선택 활성화 창이 팝업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 옵션에서 우선은 인스트루먼트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우선은 여기서 NO 모드 같은 경우에는 N2 플로우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O2에는 O2 플로우, 그리고 H2는 H2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각각의 하나씩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은 자, 액츄얼 값으로 해서 N2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그 전체 사이클에서 이 N2에 대한 플로우 값이 여기에 이제 팝업이 이제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 이 액츄얼한 값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유량이 흔들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 제거를 해주고 데이터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퀄 옵션으로 이제 하고 N2는 지금 플로우가 지금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으로 한 다음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0.1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그렇죠? 네, 여기에서 3.1부터 약 2.9 0.1이니까 2.9 범위 사이의 어떤 값들은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이렇게 튀는 어떤 구간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와 같이 프리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OK를 이제 누르시면은 이쪽에 레인지 리스트가 이제 팝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네, 지금 3 플러스 마이너스 0.1에 대한 어떤 측정 사이클이 이쪽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OK를 누르시면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방법을 또 똑같이 크리에이트에서 퀵 셀렉트로 가셔서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 O2에 대한 사항을 분리를 이제 해 주시는 거고요. 자, O2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두 개죠. 하나는 5cc로 해서 산소를 주입을 해주는 조건하고 또 하나는 여기 3cc로 주입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5를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3에 대한 어떤 옵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OK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 때는 OK를 이제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OK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HDF5 양식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 O2 이런 식으로 바꾸셔서 OK를 자 해주시면은 파일이 이제 분류가 돼서 생성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파일을 하나씩 좀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펙트럼을 각각 임의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PTR 뷰어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처음에 보게 되는 에버리지 스펙트럼을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 Y축은 로우 값입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X축은 네, M 오브 G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AME로 측정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평균 스펙트럼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약 17에서 쭉 앞쪽에 대한 사항들만 다시 나타낸 겁니다. 대략 네, 여기에서 이쪽 그 범위죠. 대략 여기서 이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각각 자 NO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NO로 했었을 때 그 스펙트럼입니다. NO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도 이 NO에 대한 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그 베이스라인이 좀 많이 다르죠. 에버리지하고 그리고 NO 플러스를 이제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H3O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지금 H3O입니다. 네, 파란색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H3O에 대한 사항을 자, 보게 되면은 자, 베이스라인이 이 그 매스 스펙트럼의 어떤 라인이 각 그 이온화 원별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우리 O2 네, 산소에 대한 거를 보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도 산소에 대한 사항을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그 베이스라인이 이제 상당히 다르죠. 즉 우리가 어떤 이온화 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온화 원 그 물질이 나타나는 기본 그 MOG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씩 우리가 그 간단하게 한번 그 살펴보면은 자, 이 H3O는 아무래도 이쪽 그 19번 네, H3O죠. 네, 이쪽 네, H3O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리고 이쪽 37 쪽에 있는 자,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H2O, H3O 그래서 이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NO 플러스인데 자, NO 플러스는 보시면 이쪽 그 H3O에 대한 영역이 거의 이제 없고 다만 이제 그 NO 플러스 약 30번 때서부터 해서 베이스라인이 한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부 여기 그 37번 대에서도 피크가 올라가죠. 네, 이것은 수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 45, 6번 대에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NO2와 관련된 그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16을 더하면은 30, 그래서 46.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좀 어떤 그 베이스라인 그 피크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블랭크를 그 찍은 그 베이스라인을 여기다 같이 이제 플롯을 해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피크들을 우선 우리가 그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정성을 할 때,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블랭크로 찍은 이제 베이스라인하고 실제 샘플의 매스 스펙트럼 그 라인하고 면밀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임퓨리티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정성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2를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O2는 보게 되면은 이쪽 수분에 대한 영향을 좀 이제 임퓨리티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쪽 그 NO에 대한 사항들도 이제 중첩이 됩니다. 그렇죠? 이 NO하고 같이 이제 중첩이 이제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O2 32번 대 32, 33, 34번까지 해서 이렇게 피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O2 피크입니다. 그래서 O2 16, 17, 18에 대한 그 아이소토프가 이렇게 여기서 측정이 이제 관측이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각각의 이온화 원을 이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이렇게 베이스 라인이 이제 매스 스펙트럼의 어떤 그 라인이 출렁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그 인텐시티 값을 로우 스케일로 해서 한번 꼭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O2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NO의 어떤 스펙트럼하고 일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O2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해도 공기 중에 어느 일정 부분
그 샘플 중에 이제 그 N2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O2 모드에서 사용을 할 때도 이 NO 플러스의 어떤 이온화 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매스 스펙트럼의 어떤 패턴하고 일부 비슷한 특징을 이제 보인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각각의 스펙트럼을 이온화원별로 에버리지를 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라인하고 함께 비교를 꼭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PTR 뷰어로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각각의 이온별로 이제 저장을 반드시 이제 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스펙트럼도 만들으셔야 되고, 또 블랭크 스펙트럼도 이제 만들으셔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미지의 어떤 물질을 정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